안녕하세요. 승부예측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승부식 26회차의 해외 축구 분데스리가 5경기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록 영상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승부식 26회차 승부 예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승무패 26회차의 분데스리가는 이러한 경기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구성은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되니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마인츠의 맞대결입니다. 오늘 밤 11시 30분에 예정된 이 경기는 무엇보다 리그 순위와 유럽대회 진출권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최근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특히 공격진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주요 선수인 루이스 오펜다와 벤자민 셰스코가 득점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츠는 원정 경기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으며 최근 리그 2연승을 기록하며 5위로 도약했습니다. 특히 이재성과 홍현석의 팀의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공격적인 4-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측면과 중앙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격 패턴을 보여줍니다. 사비 시몬스와 크리스토프 바움가르트너가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인츠는 4-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을 강화하며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립니다. 나디엠 아미리와 도미닉 코어가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요나탄 브루카르트가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폼과 전술을 고려할 때 라이프치히가 홈 경기의 이점을 살려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마인츠 공호의 최근 상승세와 원정 경기력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최종 스코어는 2대1로 RB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전망합니다. 다음은 하이덴하임과 글라트바흐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도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이덴하임은 최근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승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조직적인 플레이와 빠른 역습이 팀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라트바흐는 원정 경기에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공격진의 개인 능력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측면 공격을 활용한 크로스 플레이가 위협적입니다. 하이덴하임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에서의 압박과 빠른 역습을 주로 사용합니다. 수비 시에는 두 줄 수비를 통해 공간을 최소화하며 공격 시에는 측면과 중앙을 균형 있게 활용합니다. 글라트바흐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측면 공격수들의 개인 돌파와 중앙 미드필더들의 침투를 통해 득점을 노립니다. 수비 시에는 중원에서의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격 전개를 차단합니다. 양 팀의 최근 경기력과 전술을 고려할 때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가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덴하임의 조직적인 수비와 역습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최종 스코어는 2대1로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의 승리를 전망합니다. 다음은 브레멘과 볼프스부르크의 맞대결입니다. 브레멘은 최근 4연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포칼컵에서 3부 리그 팀인 아르미니아 빌레펠트에게 1대2로 패배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연패로 인해 팀의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현재 리그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나 승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포칼컵에서는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며 탈락하였지만 리그에서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레멘은 주요 수비수인 마르코 프리들과 공격수 마빈 덕시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와 공격에서 공백이 예상됩니다. 올레 베르너 감독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비적인 4-4-2 포메이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원에서의 압박을 통해 볼프스부르크의 공격을 차단하려 할 것입니다. 볼프스는 주전 골키퍼 카밀 그라바라와 미드필더 막시밀리안 아놀드의 부재가 예상되지만 랄프 하세니틀 감독은 기존의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측면 공격을 활용한 빠른 역습이 팀의 주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양 팀의 최근 경기력과 부상 상황을 고려할 때 볼프스부르크가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르더 브레멘은 홈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주요 선수들의 부재와 최근 부진을 감안할 때 최종 스코어는 2대1로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전망합니다. 다음은 보훔과 호펜하임의 경기입니다. 보훔은 최근 홈 경기에서도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6경기에서 1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은 원정 경기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최근 6경기에서 2승 2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경기당 평균 1.59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은 총 11번 맞붙었으며 보훔이 6승, 호펜하임이 5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무승부는 한 번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경기에서 다득점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보움은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측면을 활용한 공격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수비 시 조직력 부족으로 인해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호펜하임은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구사합니다. 특히 측면 윙백들의 오버래핑이 공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양 팀의 최근 경기력과 전술을 고려할 때 호펜하임이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움의 홈 이점이 있으나 수비 불안을 감안할 때 최종 스코어는 2대1로 호펜하임의 승리를 전망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분석 장크트 파울리와 도르트문트의 맞대결입니다. 장크트 파울리는 최근 경기에서 마인츠를 상대로 0대2로 패배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재성 선수에게 후반전에만 한 골 1도움을 허용하며 수비에서의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최근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6대0으로 대승을 거두며 공격진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에 참여하며 팀의 공격 옵션이 풍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장크트 파울리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중원에서의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하려 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비 조직력의 문제로 인해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 수비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르트문트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과 중앙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격 전술을 구사합니다. 특히 측면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과 중앙 미드필더들의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를 통해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최근 경기력과 팀의 전력을 고려할 때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크트 파울리가 홈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도르트문트의 강력한 공격력을 감안할 때 최종 스코어는 3대1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전망합니다.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된 분석이라 여러분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제 분석이 100%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프로토를 오랜 기간 구매해오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한 분석이며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승부식에서 가장 메리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선택지만 추려낸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주소창에 조합.com을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여러분들께 구매한 경기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오셔서 저와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지루하지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